네, 앞서 2부에서 더불어시민당의 우의종 공동대표 연결해서 비례 공천 문제를 인터뷰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열린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추린 뒤에 지금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번 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례 후보 명단에 포함된 분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냈다가 철회하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다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군산 고향에서 네네.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예비 후보조차 등록을 못했던 거고요. 네네. 이번은 비례 후보로 출마를 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제 말을 바꿨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공천 심사 과정 이제 적격성 심사를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처사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을 합니다. 예. 그랬기에 바로 사퇴를 했고 네. 저와 경쟁을 벌였던 후보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네.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공천 과정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지만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국민들이 추천하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 1000명이 3명씩 추천을 했는데 제가 비교적 앞순위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들의 부름에 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한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 불출마 선언을 했던 대상인 국민과 지금의 대상은 다른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로 했다기보다는요. 그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제가 고향 군산에서 지역구에서 제 뜻을 이뤄보고자 일을 해보고자 하였는데 그게 막힌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다른 길이 열려 있기에 그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일해볼 제 쓰임새를 확인해볼 기회를 가져보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사무총장이 총선 후에 뭐 합당이든 복당이든 이런 건 없다라고 잘라 말했던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서로 비슷한 지지층을 놓고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반찬이 2개가 올라오는 셈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자신의 정책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둘로 나눠진다고 해서 의석수가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행보가 무겁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은 훨씬 더 가볍고 그리고 날렵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또 더 강하고 선명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민주당이 아우르지 못한 또 기존 민주당 바깥에 있는 유권자를 열린민주당이 끌어들이고 표로 확인을 하면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더 많은 표를 확보하고 그로써
문재인 정부의 토대가 더욱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총선 이후에 열린민주당이 이제 행보가 관심사인데 궁극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저는 결국 선거 과정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더라도 네.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후보들끼리 20명의 후보들이 처음으로 만났는데, 네네. 뭐 공식적인 견해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사적인 견해를 나누면서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에게도 좀 드렸던 질문인데요.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출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공수처장 추천 문제 때문에 제3원내 교섭단체가 어디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려서 추천권 한 석을 행사하는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길래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유동적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 후보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단기적인 형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또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강조하셨어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좀 보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인 보관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기자 생활 27, 8년 동안 네. 그리고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의 풍토와 지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신문이든 종편이든 우리나라 언론의 그 현실이 네. 몇몇 가문에 의해서 독점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가문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대로 신문 지면하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투영되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룰라 대통령이 무너지는 과정이 보면 검찰과 언론의 합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현실과 많은 부분이 겹쳐 보였는데요. 네. 그때 룰라 대통령이 어느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자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브라질 언론이 몇몇 가문의 소나기에 있는 걸 알지 않느냐. 내가 재임 중에 언론 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후회된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언론 개혁 말은 쉽지만 사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하는 심정으로 또 모난돌이 되어서 기꺼이 정을 맞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자발적 시민운동 차원의 어떤 그 언론 개혁 말고 법적 제도적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후보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언급을 하셨나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해서 자칫 언론 활동의 위축을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모든 언론 활동에 대해서 뭐 재갈을 물리거나 위축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언론이 뭐 과실할 수 있죠. 또 뭐 일정 정도 저는 고의성,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정도면 기존의 제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주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적일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되지 않는 몇 배에 달하는 어떤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언론이 지금 열린민주당을 묘사하기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강성 친문,
내지 친조국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들이 좀 더 강하고 날렵하고 그리고 선명하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역할을 네. 하자라고 하는 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질 못했는데 그건 뭐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지금 네,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나왔을 때 더불어시민당 지금 민주당이 기반을 잡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무슨 저 개국본이라든지 조국 지키기로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지니까 또 여기에도 또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점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대변인님을 포함해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더 범위를 넓히면 법무부에 몸담았던 그 황희석 전 단장 모두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야 되는 분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대변인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그 열린민주당에 몸을 담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어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서로 처해 있는 위치와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에 각자 처지에 맞게 지금 열린민주당으로 합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그 아주 솔직 버전으로 대변인님 솔직 버전으로 열린민주당은 몇 석까지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정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들이 후보 20명을 냈습니다. 저는 당선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비례 순번 몇 번을 기대하십니까? 그것도 어려운데요. 지금 당원과 선거인단 한 6, 7만 명이 어제 오늘 사이에 투표를 합니다.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도 나누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막판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지인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당원이나 선거인단에 합류해달라고 요청을 전혀 못한 상황입니다.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리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